윤 전 총장 대선 가도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는 장모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23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입니다. 이 재수사에서 이전 경찰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거죠.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검찰이 1차 수사보다 진전된 수사 결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이제 윤 전 총장이 부활을 했던 시기잖아요.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특검 들어가면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정작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마저 전면 부인하면서 감싸는 발언을 했다. 윤석열도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역대급 세력을 투입했죠.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총장 본인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된 것이고요. 과연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본인의 의혹 사건은 어떤 사법적 결말을 맺게 될까요?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 약점 잡힐 게 있었다면 아예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26일 고향 친구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꽤 논란을 빚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정 의원이 이 말을 전하자 여권에서 비판이 빗발쳤죠. 굉장히 떳떳하게 장모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수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장고증명서를 위조했던 것들도 이미 다 밝혀져 있고 자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실제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태다.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정치를 시작하고 첫 발언이 검찰 수사 부정이냐, 윤 전 총장이 얼마나 자의적 편견과 예단으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행사해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정진석 의원은 6월 10일 돌연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원 한 장 발언은 와전된 것이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윤 전 총장은 자신이 아는 바로는 사건의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장모 사건이 사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다. 본의 아니게 윤 전 총장에게 큰 부담을 주게 돼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향 친구가 호기롭게 말을 전했다가 부랴부랴 해명과 사과를 한 건데요. 그래야 할 정도로 이 발언이 대중들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들이대는 패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운 끝에 반문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정작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마저 전면 부인하면서 감싸는 발언을 했다 하니 윤석열도 결국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출신을 이른바 대변인으로 임명해서 언론과의 접촉 통로를 단일화합니다. 자칫 정진석 의원 경우처럼 자신의 발언이 여과 없이 전달돼 부정적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풀이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에 10원 한 장 구설은 보수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자리매김한 윤 전 총장에게 장모 사건이 만만찮은 검증 과제로 도사리고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총장은 평생을 남의 허물을 파헤치고 단죄해온 뼛속까지 특수성 검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처가 부정축제와 비리 의혹은 광골 검사가 정작 자기 가족의 잘못과 의혹에 대해서는 눈 감아온 것 아니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폭발력 강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해 역대급 세력을 투입했죠. 가혹할 정도로 파헤치는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윤 전 총장의 장모가 유죄를 받을 경우 윤 전 총장의 내 식구 감싸기 의혹이 커지면서 그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쳐온 강직함의 이미지 또한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 대선 가도에 지뢰처럼 매설되어 있는 장모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 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지난해 11월 기소한 사건입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23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탄핵 혐의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라는 가볍지 않은 범죄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의정부 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사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지난 5월 31일이었죠. 최 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전한 윤 전 총장의 10원 한 장 발언에 대해 여권에선 바로 이 검찰의 구형을 들어 전직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 결과마저 부정한 채 장모를 일방적으로 비호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 달인 7월 2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 2015년 경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장모 최 씨는 그때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 씨의 동업자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은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는데 최 씨만 빠진 겁니다. 이들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최 씨는 2억 원을 내고 5억 원을 가져가기로 약속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경찰 수사에서 자신은 돈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동업자에게서 받은 이른바 책임 면제 각서를 제시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최 씨만 빼고 검찰의 사건을 송치했고 수사 지휘를 한 검찰 또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이었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이 사건에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 고발을 했고 재수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재수사에서 이전 경찰 수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납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 장모 최 씨가 소유한 건물 대출의 채무자가 요양병원 법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장모와 의료재단이 정말로 관계가 없고 단순한 금전 대여 관계라면 왜 내 건물에 담보로 잡혀서 승은 의료재단 이름으로 대출을 해줬겠어요. 그 액수가 무려 17억 원. 강력한 정황이 하나 나왔고요. 둘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언니의 남편 윤 전 총장 동서죠. 이 병원에서 행정원장을 지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납니다. 셋째, 장모 최 씨가 제시한 책임 면제 각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있던 동업자가 그 각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고 위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를 필적 감정한 결과 실제 필적이 다른 것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이제 윤 총장 장모 쪽에서는 그걸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도장이 찍혀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동업자는 당시 내 도장은 의료재단에 막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 몰래 찍은 거다. 새로운 증거들이 막 나오면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구형을 한 거죠. 첫 수사에선 안 나왔던 새로운 정황들이 검찰의 재수사로 드러난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사건의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의 검찰 재수사 지휘를 배제하도록 한 뒤 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 끝에 새로운 정황을 찾아내 기소와 구형까지 했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황에서 검찰이 1차 수사보다 진전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이 수사 결과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까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더해 장모 최 씨가 기소된 또 하나의 사건은 이른바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의정부지검 형사 1부가 지난해 3월 최 씨와 동업자 안아무개 씨, 최 씨의 지인 김아무개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앞에서 본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보다 8개월 앞서 기소됐지만 아직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 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공매받는 과정에서 자금력을 입증하기 위해 340억 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토대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등 위조 잔고증명서를 행사한 혐의인데요. 이 사건 역시 애초 2016년 검찰의 1차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당시엔 최 씨는 기소되지 않고 동업자만 사기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검사 사위를 둔 최 씨는 빠지고 동업자만 처벌받았다는 점에서 요양병원 사건과 판박이입니다. 당시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이렇게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그냥 넘어간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이 재판도 한 2016년, 17년 사이에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윤 전 총장이 부활을 했던 시기잖아요.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특검 들어가면서 화려한 부활. 이 사건에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지인 김아무개 씨는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기도 한데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코바나 컨텐츠의 감사로 있으면서 신한저축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겁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장모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밖에 윤 전 총장 본인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지난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2개의 사건입니다. 공수처는 법조 카르텔 등 옵티머스 비호 세력을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낱낱이 그 실체를 밝히고 기소하라.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 이런 의혹이고요. 또 하나는 총장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를 두고 여권에선 환영한다, 이런 반응과 면죄부정 수사 아니냐 주장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 증거가 그대로 또 드러나게 되겠죠. 반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로 권력 탄압 피해자 코스프레하며 대권 출사표를 낼 것이다. 공수처는 왜 윤 변호사에게 대권 출마 멍석을 깔아주나, 무혐의 처리로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은 야권 대선 후보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했죠.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이루어진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은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 착수 안 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처가 식구와 본인이 동시에 재판과 수사의 대상이 된 상황입니다. 대선 주자로서 본격 정치 선언과 그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는 대상이 된 건데요. 실은 이 사법적 절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대선 주자 윤석열 검증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출신이죠. 윤 전 총장 쪽 이동훈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6월 말 7월 초 시점에 아마 정치 참여 선언을 하실 계획이에요. 이를 두고 일부에선 윤 전 총장이 장모 재판의 후폭풍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 참여 선언을 예정보다 앞당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미리 정치 참여 선언을 해야 설령 장모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전직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 재판 결과에 정치적 해석의 그림자를 드리워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과연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본인의 의혹 사건은 어떤 사법적 결말을 맺게 될까요? 윤 전 총장은 자신과 가족의 의혹에 대한 첫 검증의 시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매설돼 있는 또 하나의 대형 지뢰죠. 부인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 주가 조작을 하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과 계좌를 제공할 만한 썬주가 필요한 상황이죠. 장모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분기이사였던 A 씨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촉한 사실을 작전이란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방식은 주가 조작의 기본적인 패턴이다. 김건희 씨는 정대택 씨 사건에도 이름이 돈만 준 게 아니고 아파트 한 채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명의가 바로 김건희 씨. 양아무개라는 검사의 이름 또한 등장합니다. 그 양정 검사라는 검찰 고위 간부와 또 최씨 모녀 같이 유럽 여행을 열흘간 갔다는 거예요. 이 여행 경비도 그럼 다 뇌물이다. 윤석열로 넘어가기 전에 양기가 그렇지 않으면 양기가 진저 노덕공신하여 저 전대택 씨 고소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지 왜 여기 있겠어. 저희 집사람이
자기 일하는데 남편을 팔아서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불명의 개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완전히 법적 지위를 가지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본인이 검증을 피하려고 해서 검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돌파를 해야죠. 그만큼 가족 의혹이 앞으로의 대선 가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출처불명의 개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자신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아무개 씨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변인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최근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화제가 되고 있죠. 또 부인 김 씨에 이어 장모 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을 이날 노컷뉴스가 보도했는데요. 이런 의혹 제기가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작 아니냐 역공을 편 겁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장모 최 씨의 각종 의혹에 대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준 적이 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그 연장선에서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에 정치 공작 프레임을 씌워 방어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 이런 풀이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곧바로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다음 달 2일날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되시는 분이 판결이 나잖아요. 1심 판결이. 그동안 그분이 동업자들은 다 구속됐지만 본인만 빠져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이번 처음 기소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부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선출직 공무원 중에 배우자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장관이나 무슨 국회의원 부인들은 여행에 같이 가도 문제가 될 정도인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완전히 법적 지위를 가지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나 배우자 될 사람의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거는 뭐 국민적 검증이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송 대표는 이른바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마 자체 내부에서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야권에선 홍준표 의원이 2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죠.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의혹을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갈 수 있겠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윤 전 총장을 은근히 압박했죠. 대선에 나오겠다고 하고 이래 하니까 검증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원칙대로 잘못이 없다면 국민 앞에 이런 것을 낱낱이 밝히면서 큰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윤 전 총장 부인과 장모의 의혹에 대한 검증은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의 일환인 만큼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빠져나갈 생각일랑 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윤 전 총장이 가족 의혹에 대해 공작설까지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만큼 가족 의혹이 앞으로의 대선 가도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사전에 정치 공작 같은 프레임으로 방어막을 쳐둬야 이후 부인과 장모 수사와 재판 등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치적 해석을 씌우면서 지지층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유력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한 이상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의혹에 대한 검증 자체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논설에서 지난해에 장모 최 씨 사건을 살펴봤죠. 이번에 부인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 짚어보려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매설돼 있는 또 하나의 대형 지뢰죠. 부인 김 씨를 둘러싼 의혹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0년 수입차 판매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전시기획사죠. 코바나 컨텐츠가 각종 전시회를 주관하면서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보험성 협찬을 받아 챙겼다 하는 의혹입니다.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불리던 이하무개 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는데 김건희 씨가 현금 10억 원을 이 씨에게 맡기는 등 전주로 가담했다 하는 의혹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해 초였죠. 경찰이 2013년에 작성한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해 김 씨가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의혹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이 회사가 2009년에 우회 상장을 했어요. 우회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시초가가 9,000원으로 시작을 합니다. 10달 정도 만에 거의 뭐 한 2,000원 아래로 떨어져요.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주가 조작의 선수 이모 씨를 만나서 주가 조작을 한번 해보자. 주가 조작을 하려면 주식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계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식은 이제 권오수 회장이 줬잖아요. 돈과 계좌를 제공할 만한 전주가 필요한 상황이죠.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금감원한테 걸리니까. 그렇죠. 이 전국적에서 여러 사람이 되잖아요.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중에 한 명이었죠.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주식도 갖고 있고 돈도 있고 계좌도 있으니까 이걸 다 빌려준 거죠. 이모 씨한테. 당시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뒤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주식 매매 관련 자료를 요청했죠. 그렇지만 금감원은 검찰에만 자료를 줄 수 있다 거부합니다. 그 결과 내사가 중단되고 사건이 묻힙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보도 뒤인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 쪽에선 2013년 말에 이미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은 좀 다른데요. 검찰은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당시 주식거래 정황을 분석한 결과를 받은 뒤에 사건 계좌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가 형사 6부로 재배당됐던 사건인데요. 검찰은 바로 이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지난해 11월 반부패 수사 2부에 별도 등록 방식으로 다시 배당합니다. 재배당이 아니라 사실상의 재수사에 나선 것인데요. 당시 검찰은 한국거래소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고 판단해 별도 수사 사건으로 등록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2일이었죠. 김건희 씨에 이어 김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도 깊이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CBS 노컷뉴스가 한 이 보도를 보면 검찰은 장모 최 씨와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였던 A 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 차례 동일한 IP에서 주식 계좌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번갈아가며 접속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건데요. 주가 조작을 다룬 작전이란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방식은 주가 조작의 기본적인 패턴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2,600원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6,340원까지 치솟습니다. 앞에서 윤 전 총장이 대변인을 통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 공작 아니냐 주장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노컷뉴스가 보도한 이 내용을 두고 한 말인데요. 자, 과연 검찰이 이후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전시기획사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입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가 김건희 씨와 윤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후 한 달 넘게 사건 배당이 이뤄지지 않아 윤 전 총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결국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이 반부패 수사 2부에 배당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반부패 2부는 이후 서울 서초세무서로부터 코바나 콘텐츠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등 난항도 겪었죠.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타이밍 지나면 증거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는 기각을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뜻밖이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전시회를 코바나 콘텐츠에 맡긴 주최사 그리고 협찬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협찬 기업에 공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먼저 코바나 콘텐츠가 2019년 6월 전시회를 개최할 때는 대기업 협찬사가 100곳이었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시점에 갑자기 16곳으로 늘어났다. 그 경위에 대해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사실상 윤 전 총장 임명에 대비해 보험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들의 협찬금이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회를 맡긴 주최사를 통해서 실제로는 코바나 콘텐츠로
흘러간 게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2017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을 주최한 국민일보의 경우 유명 게임업체인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국민일보에 협찬한 수천만 원이 실제로는 코바나 콘텐츠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최한 연합뉴스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겠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관련된 2건의 의혹을 살펴봤는데요.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이 2가지 말고도 김 씨는 어머니 최 씨가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은 사건들에 연루돼 본인 또한 수사를 받거나 구설에 오른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먼저 최 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사건에서도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가 신한저축은행에 340억 원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다만 검찰은 어머니 최 씨를 기소하면서도 김건희 씨가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는 어머니 최 씨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수백억 원대 건물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분쟁과 소송을 이어온 이른바 정대택 씨 사건에도 이름이 오르내렸죠. 정 씨와 최 씨는 이 건물에 투자해 5개월 만에 52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데요. 애초 이익금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씨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 약정서가 관여로 맺어졌다. 정 씨를 고소해 승소했고 정 씨는 한 푼도 못 받은 것은 물론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후에도 정 씨는 억울하다고 여러 차례 최 씨를 고소하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2번이나 실형을 살고 패가망신하는 신세가 됐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 정 씨가 강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당시 약정서에 서명한 법무사 백아무개 씨가 최 씨 편을 들어 나는 이 약정서를 안 썼다 진술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법무사 백 씨가 나중에 정 씨 항소심에서 사실은 최 씨한테 2억 원을 받고 위증을 했다 진술을 뒤집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 돈을 전달하는 과정 있잖아요. 예.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돈만 준 게 아니고 아파트 한 채가 넘어갑니다. 돈을 받고 위증을 한 법무사한테 그렇죠. 아파트가 넘어갔다. 근데 이 아파트의 명의가 바로 김건희 씨, 이제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 씨는 이렇게 위증을 자백한 지 8일 만에 검찰에 의해 구속됩니다. 희한하게도 검찰은 백 씨가 2억 원을 받고 최 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준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런 이유로 백 씨를 구속합니다. 백 씨는 2억 원은 위증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까지 받고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년의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김건희 씨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양아무개라는 검사의 이름 또한 등장합니다. 지난해 4월 25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에 이 내용이 담겨 큰 관심을 모았죠. 유검무죄 17년의 소송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첫 소송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2014년 정대택 씨는 최 씨가 미국으로 18,880달러를 보낸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시 환율로 2,200만 원 되는 큰 돈인데요. 기이하게도 송금 시점이 2004년 정 씨가 막 검찰에 의해 기소된 시점이었습니다. 이 돈을 받은 사람은 당시 검찰 간부의 부인이었는데요. 부인과 자녀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한국에서 혼자 기러기 생활을 하던 이 검찰 간부가 바로 양 검사였던 겁니다. 양 검사는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한 지방검찰청 사장검사를 지낸 뒤 퇴임한 인물입니다. 정대택 씨는 바로 이 양 검사가 자신과 최 씨의 소송 당시 최 씨에게서 거액을 뇌물로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정 씨는 이 송금뿐 아니라 2004년 소송이 한창이던 시점에 최 씨와 딸 김건희 씨, 양 검사 등이 유럽으로 열흘간 여행을 함께 다녀왔다. 이 여행 경비도 뇌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 돈을 보냈느냐? 돈을 보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재판이 한창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그 양정 검사라는 검찰 고위 간부와 또 최 씨 모녀 그러니까 최 회장과 그 김건희 씨 이렇게 같이 유럽 여행을 열흘간 갔다는 거예요. 네. 이 여행 경비도 그럼 다 최 회장이 됐을 테니 이것도 다 뇌물이다. 뭐에 대한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뇌물이다라고 이제 걸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검찰 고위 간부를 그래서 만났어요. 사실. 네네, 확인했고요. 양 전 검사는 KBS 홍사훈 기자에게 이렇게 해명합니다. 당시 제이슨이라는 사업가를 통해 김건희 씨 모녀를 알게 됐다. 미국 가족에게 돈이 필요해 제이슨에게 송금을 부탁했는데 왜 최 씨가 돈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제이슨에게 돈은 갚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다. 사실상 공금 횡령을 인정한 건데요.
그러나 홍 기자는 사실 제이슨이라는 인물이 정말 실존하는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 전 검사의 주장 전반에 의문을 표시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실 공금 횡령도 실제로는 최 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꾸며낸 핑계 아닌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장모 최 씨 쪽에선 해당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며 정대택 씨의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시사기획창은 밝혔습니다. 양 전 검사는 현재 한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법무법인의 정대택 씨 주장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연락처를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양 전 검사가 김건희 씨 모녀의 뒷배였다. 정 씨 주장을 소개한 것이고요. 정 씨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총장과 결혼한 전후로는 윤 전 총장도 장모 최 씨 편을 들어 자신과 최 씨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 또한 해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김건희 씨와 2012년 3월에 결혼했는데요. 정대택 씨는 12월 윤석열 검사가 제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윤 전 총장을 독직 혐의로 징계해달라고 진정을 넣습니다. 그 얼마 뒤 정 씨는 징계위에서 윤 전 검사에 대해 1개월 정직을 징계했다. 이런 내용의 법무부 회신을 받습니다.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예. 정확한 징계 사유가 뭔지는 밝히질 않았어요. 징계. 그래서 당시에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던 때라 그 건으로 이제 징계를 받은 것인지 정대택 씨의 진정과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윤 전 총장의 징계 이유가 뭔지 또한 이후 검증을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장모 최 씨의 의혹 못지않게 여전히 말끔히 풀리지 않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와 언론 취재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새로운 소식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스스로 줄리를 입에 올립니다. 건희의 인터뷰는 100% 거짓말입니다. 줄리라는 인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나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본인이 물꼬를 터버렸으니까. 윤 전 총장의 관여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윤 전 총장에게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반전이 펼쳐집니다. 법무부가 정직 1개월에 처했다는 회신을 보내온 겁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보수의 이권 카르텔은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인천의 한 골프장에 선결제를 해두면 윤 서장이 검사, 언론인, 세무공무원 등과 수시로 가서 공짜로 골프를 친다. 경찰이 사실관계에 접근하려고 하면 검찰이 가로막는 듯한 행태는 태국에서 인터폴에 체포가 됐으니 압송이 되죠. 상식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천공항에서 붙잡아서 일단 조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렇죠.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집에 갔고요. 한 2년 뭉개요. 2015년 2월경에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이 희대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겐 세 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지금 김 다이어리에는 윤석열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건가요? 윤석열 이름이 석자가 적혀 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미스터리와 부당거래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됩니다. 공정과 법치를 내세우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안녕하세요. 논설의 손원재입니다. 지난 2주 연속으로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아무개 씨 사건과 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응원과 동시에 그동안 뭐 하다가 왜 이제야 비판과 질책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윤 전 총장을 옹호하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옹호 논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 빗대며 그럼 윤 전 총장이 아내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식의 반박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장모가 진짜 무슨 어떤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다.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그러면은 와이프를 버려야 되냐. 그러나 이건 사실 논리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어린 시절 딸은 알지도 못하는 사건으로 처벌받고 숨진 장인의 문제를 들어 사위에게까지 색깔론을 편 연좌제적 발상에 맞선 것이죠. 아내를 버려야 하느냐는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색깔론과 연좌제라는 시대착오적 공격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윤 전 총장 처가 의혹 중에는 부인 김건희 씨가 성인으로서 직접 관련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2건입니다. 장모 사건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장모 때문에 아내를 버려야 하느냐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또 하나 윤 전 총장을 옹호하는 논리는 이런 거죠. 장모와 부인 사건 다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 아닌가. 결혼 전 사건까지 책임지라는 건 가혹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독립된 성인이 만나서 결혼하기 전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지면 되는 문제 아니냐는 건데요.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살펴볼 대목이 있습니다.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의혹에 윤 전 총장 본인은 정말로 전혀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만약 윤 전 총장이 김건희 씨와 교제 중이거나 결혼한 뒤 처가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일이 있다면 윤 전 총장이 결혼 전 처가의 문제에 왜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물음 자체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윤 전 총장 또한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윤 전 총장이 결혼을 전후해 부인과 장모 관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처가 사건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며 감찰과 징계를 해달라는 진정을 2차례나 냈죠. 그중 한 번은 윤 전 총장을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법무부 회신까지 받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은 감찰과 징계위원회 모두 처가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인정한 적은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제 친인척이든 또는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엇갈리는 두 주장 중 과연 진실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나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청한 인물은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 정대택 씨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은 경찰, 검사, 판사 등 권력기관 관료들에 의해 수사와 재판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 씨는 윤 전 총장 장모와 서울 오금동의 한 건물 투자 수익 분배 문제를 놓고 17년째 소송과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2004년 첫 소송 당시 양아무개 당시 부장검사가 최 씨 모녀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 소송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양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건희의 인터뷰는 100% 거짓말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고, 그 당시에 고위직 검사로 나왔던데 2004년 7월 11일경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체코 프라하로 출국해가지고 10박 11일간 여행은 증거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 씨가 2012년 3월에는 양 검사가 아닌 윤 전 총장이 장모와 부인 관련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 진정서를 법무부와 검찰에 낸 겁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대검 중수 2과장을 거쳐 중수 1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중간 간부급 특수통 검사의 최고 요직이죠. 정 씨는 진정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최아무개 모녀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2년간 징역을 복역하고 출소한 2008년경부터 새로운 사실을 첨부하여 최 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윤석열 과장이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검찰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반면 윤석열 과장의 장모가 고소한 사건은 기소했다. 윤 과장의 압력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정대택 씨는 왜 이 시점에서 양 검사가 아닌 윤석열 검사를 최 씨 모녀의 뒷배로 지목하게 된 걸까요? 정 씨는 2004년께 최 씨 모녀의 뒤를 봐주던 양 검사가 이후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퇴임했고 최 씨 모녀와 관계가 끊겼다 주장합니다. 또 그뒤 최 씨 딸 김건희 씨가 윤석열 검사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됐고, 윤 검사가 자신의 송사에 개입했다는 심증을 갖게 돼 2012년 3월 진정서를 넣게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 씨의 진정에 따라 대검찰청은 감찰 1과에 이 사건을 배당합니다. 감찰 1과는 2012년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동안 정 씨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감찰 1과는 결과적으로 윤 과장이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무혐의 종결 처리합니다.
당시 감찰이 진행되던 도중인 6월 13일 윤석열 과장은 감찰 사실을 취재하던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진정인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진정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다. 압력 행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진정인은 지난 10년간 장모를 괴롭힌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장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심지어 인터넷에 제 부인을 꽃뱀이라고 표현한 글도 올렸다. 제가 아내와 교제하다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비방하고 다녔다. 여기서 윤 전 총장 장모가 명예훼손으로 정 씨를 고소해 1심에서 내려진 벌금 1,000만 원 판결은 이후 2015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정 씨는 최 씨가 딸을 검찰 고위층에 접근시키고 돈으로 매수했다는 등 총 16차례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했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명예훼손의 직접적 대상이 장모 최 씨라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의 압력 행사 의혹까지 말끔히 다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한계 또한 지닌다고 봐야 할 겁니다. 대검의 무혐의 종결 처리에 반발한 정 씨는 2013년 12월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이번에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펼쳐집니다. 법무부는 12월 31일 정 씨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서를 보내옵니다. 귀하께서 2013년 12월 18일 법무부 민원실을 통해 제출한 민원의 취지는 윤석열 검사에 대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2013년 12월 18일 윤석열 검사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정대택 씨가 독직 등의 사유로 윤 전 총장 징계를 요청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정직 1개월에 처했다는 회신을 보내온 겁니다. 정 씨는 당연히 징계 사유는 독직 등 자신이 제기한 사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월 31일자 법무부 공고에도 윤 전 총장 징계 내용이 실렸는데요. 여기엔 사유가 항명, 재산신고 누락으로 기록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지검장 지시를 위반하고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를 집행한 점. 2013년 2월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배우자 명의의 토지 등 총 9건 5억여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 이런 내용입니다. 회신과 간보의 차이는 무엇 때문일까요? 일부에선 회신서가 윤 전 총장을 징계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단지 징계가 이뤄졌다, 이런 점만 알린 것에 불과하다 지적합니다. 실제 사유는 간보 내용 그대로일 거라는 주장인데요. 진정서를 낸 날짜와 징계 의결 날짜가 12월 18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진정서 내용이 징계 의결에 반영되지 못했을 것임을 말해준다, 이런 지적 또한 나옵니다. 그러나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17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이상돈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는 결국에 좌천됐습니다. 그 윤석열 검사가 지금 특검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검사는 수사를 잘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안으로 좌천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좀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징계를 받은 일이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데요. 물론 이 역시도 항명에 더해 재산신고 누락이 징계 사유로 추가된 것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추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일들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의혹 또한 제기됩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예. 제 기억에는 그것과 관계된 것도 아니고요. 절차에 따르지 않은 조치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당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이 공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징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봐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부인과 장모가 연루된 소송과 수사에 윤 전 총장이 결혼을 전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윤 전 총장이 처가 식구 말고 자신의 가까운 지인의 범죄 혐의를 비호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의혹 사건이 그것입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검사죠.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을 대윤, 윤대진을 소윤이라고 부를 정도로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입니다. 윤 전 총장은 형인 윤우진 서장과도 여러 번 골프를 같이 치고 종종 식사도 함께하는 등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우진 세무서장이 2012년 초 경찰 수사망에 포착됩니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윤 서장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음료수입업자 김아무개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향응,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합니다. 특히 김 씨가 인천의 한 골프장에 선결제를 해두면 윤 서장이 검사, 언론인, 세무공무원 등과 수시로 가서 공짜로 골프를 친다.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해 8월 9일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첩보 확인을 위해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7차례 신청하지만 처음 단 한 번을 빼고는 나머지 6번 모두 검찰에 의해 기각된 겁니다. 윤우진이랑 누가 어떤 사람들이 같이 골프를 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그 장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최소한 거기 이제 부킹 내역이라도 봐야 되는 거죠. 누가 쳤는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첫 영장 하나는 내주고 나머지 6개는 다 기각을 하는데 재밌는 게 처음에는 경찰이 윤우진 씨나 이 관련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는지를 이제 몰라서 윤우진 씨 이름으로 부킹이 돼 있는 내역을 달라고 신청을 해요. 그게 내줬어요. 검찰이 이제 아무 말도 없이 내줘요. 근데 그 골프장을 들어갑니다. 근데 윤우진 씨 이름으로 골프를 친 사람이 흔적이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쳤다는 건 윤우진 씨도 인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윤우진 씨를 포함한 윤우진 씨 주변 인물들이 가명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골프장 부킹을 해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흔히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골프를 칠 때 자기 이름으로 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경찰이 윤우진 씨가 썼던 차명을 확인해서 그 이름으로 영장을 신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경찰이 사실관계에 접근하려고 하면 검찰이 가로막는 듯한 행태는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경찰은 윤 서장을 8월 20일 소환하지만 윤 서장은 건강 문제를 들어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소환 조사 11일 뒤엔 돌연 홍콩으로 출국해 태국과 캄보디아 등지를 돌며 도피 생활에 들어갑니다. 경찰이 11월 인터폴의 수배를 요청한 지 5개월 만인 2013년 4월 태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또 기각합니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잡혀서 송환된 피의자인데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보내주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더욱 막합바식의 행태를 보입니다. 태국에서 인터폴에 체포가 돼서 이제 압송이 되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천공항에서 붙잡아서 일단 조사를 시작해야 될 텐데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 집에 갔고요. 그러면서 한 달여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년 뭉개요. 2015년 2월경에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무혐의 이유가 뭐냐면 윤우진 씨가 금품을 받은 거는 맞는데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였고요. 2012년에 해외로 도주한 다음에 국세청이 이제 윤우진 씨에 대해서 이제 파면 처분을 내렸거든요. 근데 윤우진 씨는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고 나니까 그걸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을 파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 본인이 또 이깁니다.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 6월 달에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윤석열 씨를 포함한 검사들, 그러니까 1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로 보이는 검사들 관련된 수사는 뭐 당연히 중단이 된 거죠. 단군 일의 첫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이 희대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에겐 3가지 측면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힘을 쓴 게 아니냐. 친형 사건에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윤대진 검사장을 대신해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입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장 기각이나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없습니다. 예,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를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의혹을 부인합니다. 둘째, 봐주기를 넘어 윤 전 총장 자신도 골프와 향응을 제공받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뉴스타파에서 윤 전 총장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정확히 말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입니다. 수사가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이 윤우진 씨의 주변 인물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우진 씨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수시로 골프를 같이 치고 향응까지는 아니겠죠. 뭐 같이 밥을 먹고 만나고 이제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사 그리고 언론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윤석열
씨가 있었던 거고요.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은 뭐였죠?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고요. 윤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윤우진 전 서장과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2010년 중수 이과장으로 간 이후에는 거의 골프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기억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2012년 경찰 수사가 이뤄진 시점에는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 씨를 만나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고급 양주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적은 없다. 향응 의혹 또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의 해명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튀어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윤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뇌물을 준 육류업자 김 씨의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 다이어리에는 윤석열이 이름이 적혀 있는 건가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석열 이름이 석자가 적혀 있다. 네, 확보된 거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2011년 10월부터 금년 6월 정도까지의 자료들이에요. 그 세무서장을 알게 된 것이 2010년이에요.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골프를 친 가을 시즌에서 11년 여름 시즌까지의 것들이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윤우진 씨와 골프를 쳤다고 했었던 시점, 2010년 이전 시점과 전혀 동떨어진 시점에 이 육류 수입업자의 다이어리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육류 수입업자와 윤석열 씨는 모르는 사이였다라는 윤석열 씨의 주장이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셋째, 윤 전 총장이 윤 서장에게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의혹입니다. 2019년 7월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의혹이죠. 현직 검사가 형사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청문회에서 처음엔 변호사 소개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내가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자신의 말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자 오해가 있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는 등 위증과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 3가지나 불거진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인사청문회 직후 주강덕 의원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가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애초 검찰의 무혐의 처리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는 점에서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만약 무혐의 처리와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당시 검찰 내부의 비호와 무마 의혹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윤 전 총장의 관여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윤 전 총장에게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 전 총장 본인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미스터리와 부당거래 같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요지경 같은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윤 전 총장의 의혹이 확인되기라도 하면 공정과 법치를 내세우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과연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논설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